어느 늦저른 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지역에 위치한 한 낡은 고시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고시원은 저렴한 가격 덕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지만 오래되고 관리가 허술해서 입주한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 고시원의 한 방에 입주하게 되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항상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떠도는 소문들이었다. 사람들은 이 고시원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건물에서 나오는 소음 정도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을 실감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늦은 밤 인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다. 금방 잠에 들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의 온도는 이상하게도 싸늘했고 창문 틈새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그 속삭임은 구체적인 말소리로 변해갔다. 도와줘, 도와줘. 반복되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는 방 안을 맴돌았다. 민수는 무섭기도 하지만 이내 자신에게서 오는 환청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 밤 그의 꿈속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할 수 없이 다음날 민수는 고시원 관리자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방을 거쳐간 사람들은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한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하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서자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의 농도가 심상치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민수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 액자 뒤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끼워져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 방에서 몇 해 전 한 사람이 실종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었다. 민수는 이 사실을 알아챈 순간 방 안에 그날 밤보다 더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찾아줘. 여기 있어. 그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운데 방 안의 전등은 깜박이기 시작했고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비춰댔다. 민수는 급히 방을 뛰쳐나갔다. 안전한 공간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고시원의 얽힌 이야기들을 조사했다. 예상외로 그 고시원에서 실종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았다.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넘어섰고 그와 친구들은 그날 밤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새벽 2시 고시원의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창문 너머의 거리 불빛은 기묘하게도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 없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커튼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방을 다시 나왔다. 다음날 아침 그 고시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래전 그 방에서 살던 사람이 갑작스레 사라졌고 그의 흔적은 벽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벽을 부수고 나서야 사람들은 희미한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옷과 사라진 사람의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방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고 민수는 결국 그 고시원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가끔 새벽이 되면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속삭임을 기억하며 소름 끼치는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민수는 그 방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영혼에게 조용히 빌어주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시골에 위치한 한적한 동네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외관부터 으스스하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고 이따금 밤이 되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주인공인 나와 내 친구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저택을 한번 탐험해보기로 결정했다. 방학 동안 특별한 계획도 없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 큰 재미거리가 없었던 터라 우리는 그날 밤 저택으로 향했다. 조용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크고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녹이 슬고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철문을 밀어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저택 앞들은 잡초로 가득했으며 몇 군데는 바닥이 꺼져 있기도 했다. 우리는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추며 저택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서 친구들과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손을 내밀어 문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한때는 웅장했을 그러나 이제는 황폐해진 내부가 드러났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와 곰팡내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무작정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수많은 방과 복도가 얽혀 있었고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비춰가며 천천히 걸었다. 구석에 자리 잡은 거울은 오래된 얼룩 때문에 달이 밝아도 잘 비치지 않았고 그 주변을 살피고 있던 친구 중 하나가 무언가를 밟았다. 그 소리에 모두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니 낡은 장난감 인형이 굴러나왔다. 그 인형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와 놀아주지 않아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이지만 모두 조금씩 불안해지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낡은 계단을 발견했고 우리는 하나씩 발걸음 옮겼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위층에 도착하자 더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여기저기 문이 닫혀 있었고 우리는 그중 가장 큰 방의 문을 열었다. 그 방은 다른 곳보다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 정중앙에는 커다란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는 농담삼아 곡조를 맞추어 보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저절로 움직이며 기분 나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를 놀라며 바라보았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 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친구들도 겁에 질려 있었다. 바로 그때 방 안의 창문이 쿵 하고 어딘가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갑자기 닫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잠겼고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여 누군가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그 순간 방 안 어둠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떨며 그 실루엣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그러고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순간 밖으로 내던져졌다. 문 밖에 주저앉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경험에 말을 잃었다. 겁에 질려 저택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저택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신비롭게 웃기만 했다. 저택에는 정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냉기와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은 언제나 그 집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집은 아이들 사이에서의 용기 시험 장소가 되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중학생 넷이 그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지훈, 민수, 수정, 그리고 명이었다. 아이들은 괜히 기세를 올리며요. 귀신이 나온다더라. 어젯밤엔 창문에 뭔가 비쳤대. 같은 소문을 서로에게 들려주며 한껏 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막상 집 앞에 서자 모두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집은 정말 흉물스러웠다.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문은 무섭게 열려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들 중 용감한 지훈이 앞장서서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손전등을 준비해왔지만 손전등의 빛마저도 집의 어둠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알 수 없는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먼지와 폐지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우선 1층을 둘러보기로 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졌다. 1층을 돌아다니며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다. 2층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각 방을
살펴보던 중 수정이 우연히 한 방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수정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아이들도 방으로 몰려들었다. 그림자 같은 존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허름한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나가야 해. 너희도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노파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다. 노파는 손을 내밀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 그저 서 있었다. 그때 지훈이 용기를 내어 노파에게 다가가려 할 때 노파는 한숨처럼 사라져버렸다. 집을 빠져나온 아이들은 모두 혼란스러웠다. 정확히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파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다시 해가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지역 신문을 통해 그 폐가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 집은 한때 지역에서 존경받는 노부부가 살던 곳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부는 원인 모를 사건으로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집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노파가 그녀일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아이들이 본 노파는 집에 얽힌 소문만큼이나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비 오는 밤이면 그 집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다.